너희,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니?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은 왜 안 지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지 마세요. 뭐? 저희 인생에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내일 집에 와라. 다시 얘기 좀 하자, 침착하게. 아니요. 이제 안 가요. 뭐야? 저희는 이제 없는 셈 치세요. 어머니 말대로 더 이상 집안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성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만을 해왔지만 작은 며느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박 씨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교사만을 배출해낸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 남편, 박 씨 본인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까지도 전부 교사였습니다. 그 점을 박 씨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끝이 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벼랑간 교사를 그만두겠다더니 걱정스러워하는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는 아들 내외.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왔다고 박 씨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려는 며느리. 살다 살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끝마다 말대꾸에 혀라는 건 바닥에 내팽개친 듯 했습니다. 이런 아들 내외를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박 씨의 집안은 더 이상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용서할 수가 없었죠. 박 씨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건강 문제로 50대 초반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했죠. 박 씨는 교사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영어 교사인 며느리와 결혼을 했죠.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에이, 별 말씀을요. 집안 식구들 전체가 교육자이신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박 씨는 어딜 가나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내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죠.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선생님 맞아요. 수학 가르쳐요. 아니, 근데 정직원이 아니라고? 아, 네. 임용은 준비 중이고요. 지금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박 씨의 상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으니 말이죠. 정식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대찬성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양 없이 노골적으로 티낼 수는 없었죠. 식사 맛있게 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리나네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리나가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머니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들은 제 딴에는 여자친구의 편을 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칭찬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니, 나는 여기 아가씨한테 물었는데 아가씨도 대답할 줄 알죠? 아,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식당 하세요. 두부전골 파는 식당인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싹싹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들의 여자친구. 박 씨는 차까지 마시고 난 뒤 돌려보냈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환아, 엄마는 조금 실망스럽네. 리나는 교사는 아니잖니. 교사가 아니라니요. 수학교사라니까요. 교단에 선다고 다 교사는 아니지. 어머니,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신 거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엄마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꼭 교사였으면 한다고 했잖니. 내가 부잣집 아가씨를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며느리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발했죠. 혹시라도 리나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직장에 다니다가 뒤늦게 선생님이 되려고 해서 조금 늦은 것뿐이에요. 충분히 정교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2달 동안 박 씨를 설득했습니다. 박 씨가 절대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강짜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박 씨의 확실한 허락이 떨어져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교사면 어떻고 기간제 교사면 어때? 다 같은 선생님인데. 그리고 임용 준비한다며? 왜 다들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네. 나 그렇게 아들 가슴에 못 박고 그런 엄마 아니에요. 알아. 아니까 불러서 밥 한 끼 먹이고 해. 결혼 준비도 천천히 시작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안심할 거 아니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박 씨는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켰습니다. 교양 없이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며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머리채 쥐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작은 며느리가 선물 받은 것이 있다며 차를 들고 왔습니다. 찻잔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박 씨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찻잔은 2손으로 공손히 받쳐서 내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차를 그냥 대충 마실 거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낫겠지? 아, 네? 자꾸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버릇도 웬만하면 고치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늘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교육자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말이야. 박 씨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박 씨는 그것이 교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없이 고개를 떨구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죠. 박 씨는 다른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수시로 호출해서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만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건 경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며느리는 박 씨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며 조금 맹랑한 태도를 보였죠.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사과 모양이 들쑥날쑥하네. 제가 과일은 잘 못 깎아서요.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데 참. 그리고 요리도 곧잘하잖아. 칼질이랑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안 좋은 건 얼른 고쳐야지. 아, 과일 깎는 거요? 그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 네가 깎은 건 맛이 없어 보이잖니? 맛있어요. 뭐? 어떻게 깎아도 과일은 맛있죠. 비록 작은 목소리로 소심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분명히 발끈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기가 막혀서 작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제서야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수 엄마는 가서 애들이나 봐. 음식은 둘째랑 같이 할 거니까. 박 씨가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애들은 애들 아빠가 보고 있어요. 저도 도와야죠. 너는 책만 읽고 살아서 부엌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잖니. 여기 둘째는 집이 식당이라 음식도 잘한다잖아. 어머님, 어서 안 가고 뭐 하니? 네, 리나 너는 서운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는 솜씨가 없기 때문에 박 씨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죠.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예. 너는 가서 아버지 말벗 좀 해드려. 오랜만에 너희들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랑 바둑이라도 두던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와서까지 일하려고 하니? 그러면 리나는요? 리나는 내 말벗 해주느라 있는 거지. 안 그러니? 네, 맞아요. 박 씨는 아들을 내보내고 작은 며느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옆 학교에서 이번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며.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며느리가 다니는 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휴대폰 압수하는 문제로 그랬대요. 내 참 이렇게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서 어떡하니? 옛날에는 선생님을 하늘처럼 생각했어. 체벌이 없어진 것도 문제고 요즘에 아무나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교사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안 그러니? 박 씨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내 말이 틀리니? 리나, 네 의견도 듣고 싶네. 아, 개인적으로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애들을 가르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니야. 교사끼리는 통하는 그런 말일 텐데?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상한 게 있거나 곤란할 때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사실 박 씨가 꺼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박 씨도 입을 닫았죠. 둘은 말없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이만 가봐.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요즘에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박 씨는 웃으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식구가 많아 설거지거리가 많았지만 자신이 천천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때 같았으면 이렇게 그릇 쌓아놓고 집에 못 갔죠? 안 그래요? 박 씨가 농담조로 웃으며 묻자 남편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글쎄 선생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감으로는 선생님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지인의 말에 박 씨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인은 며느리감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자의 직업으로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받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노후도 걱정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은 모가래로 밀어두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일은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 작은 며느리도 교사라고 했죠. 나이대가 비슷할 텐데. 비슷한 때 임용시험도 받겠네요. 아? 박 씨는 처음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귀가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아주 차분하고 참하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다 그런가 봐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지인은 한참 동안 며느리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띤 채로 자랑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호응도 해줘가면서 말이죠. 지인들이 돌아가고 박 씨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씨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안부차. 그리고 리나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오늘 지인을 통해서 들었기에 그 부분은 박 씨가 배려를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 씨의 노력을 아들 내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희는 잘 있고요. 리나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임용 준비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언제까지 기간제만 할 수는 없잖아. 결혼하고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련히 잘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도록 변화가 없었고 이렇다 할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도 있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정교사가 될 거라고 장담하며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물어도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씨는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리나 이번 학기 끝나고 교사 그만둬요. 뭐? 그만두다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인가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더니 박 씨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면 뭘 하겠다는 거야? 잘못하다가는 말을 더듬을 것 같아서 박 씨는 애써 또박또박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만두고 내년에 공부방 차릴 생각이에요. 뭐? 무슨 방? 이번만큼은 박 씨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부방이 아니라 불법적인 무언가를 차리겠다는 말이라도 들은 듯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니? 선생을 때려치워. 선생님을 그만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방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일은 좋아해요. 선생이라고 다 같은 선생인 줄 알아? 너희 이렇게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거니? 먹칠이라뇨. 먹칠하고 있잖아. 정교사가 아닌 것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혼시켜줬잖니.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지. 공부방을 차리겠다는 소리를 해? 그거는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누구나 차릴 수 있는 천박한 거잖니. 천박이요? 그래?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니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애써 화를 눌러 참으며 대꾸했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박 씨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아픈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싶었죠. 아이 가지려고요. 그 말에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그거랑 교사랑 무슨 상관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된대요. 다른 이상은 없는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라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거는 기간제 교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니? 정교사가 아니니까 잡무를 맡는 건 당연하지. 어머니, 그러면 악착같이 해서 정교사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만둬? 꼭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얼른 가지고 싶고요. 아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쉬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공부방을 차린다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의 직업을 물어보면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과연 공부방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박 씨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너희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집으로요? 그래? 오늘 당장 와라.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뭐? 리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다고 집에를 못 와? 그리고 그러는 데에는 어머니 탓도 있어요. 죄송해요.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안정 취하고 내년에 자리 좀 잡으면 그때 갈게요. 박 씨가 뭐라고 제대로 하기도 전에 아들은 인사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박 씨 탓을 왜 하는지 몰랐죠.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게 꼭 박 씨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서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박 씨는 이토록 억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들어보아도 자신과 같은 시어머니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를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좋은 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은 박 씨가 질색하는 성격이었죠. 애를 안 낳느냐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명절에 설거지를 시킨 적도 없고 불러서 수발을 들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것조차 박 씨의 탓을 하다니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토요일이 되자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분간 오지 않겠다고 하니 자신이 갈 수밖에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초인종을 누른 박 씨를 보더니 아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래도 찔리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잖니. 박 씨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섰죠. 어머님,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했지만 박 씨의 집에 오지 못할 만큼 피골이 상접할 정도는 아니었죠. 리나, 네가 직접 말해봐. 자꾸만 남편 앞세우지 말고. 공부방이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나는 말이 없길래 정교사 되려고 준비 중인가 보다 싶었다. 내가 배려해서 말을 안 꺼냈으면 배신은 하면 안 되지 않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세요. 어머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는 그만두기로 했고요. 리나니한테도 얘기했지만 리나야. 선생님 소리 듣는다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니. 너도 배울 만큼 배웠으면 알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애는 제대로 키우겠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야. 아니요, 어머니. 저희 인생은 저희가 살게요. 뭐야? 그러면 기어이 공부방을 하겠다는 거야? 남들이 흉 본다, 흉 봐. 흉은 이런 게 흉이에요. 어머니 하시는 거요.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교양이고 품위인가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박 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공부방이면 어떻고, 학교면 어떻고, 또 기간제 교사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보다도요? 건강 핑계 대지 말어. 의지 문제야. 아니면 가정교육 문제던가? 어머니! 그러게 전에 엄마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아가씨를 만났더라면 왜 하필 식당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전에 박 씨와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와의 선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며느리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 일이었죠.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생각이 있다면 이 이상 우리 집안에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랐고 아들은 골치 아픈 듯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인 장모가 왔다 가고 부모를 쫓아내다니.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초인종이 두 번째로 울리자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부인도 계셨네요. 사돈 내외가 양손에 보자기와 비닐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딸이 요새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애 좋아하는 음식 좀 싸왔어요. 박 씨의 시선에 안사돈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 씨의 못마땅한 듯한 표정에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마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수습하지 못한 며느리의 얼굴에 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긴 했지만 누가 보아도 방금 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리나야, 너 울었어? 아니야. 며느리의 대답에 박 씨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30이 넘어서 부모에게 반말은 아니지. 그렇지 않나요, 사부인? 그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다시금 축객령을 내리는 아들. 하지만 박 씨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했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예?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정교사가 아닌 걸 알고도 뿌리 깊은 저희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집안도 안 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공부방을 차리겠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사부인 말씀은 우리 리나가 집안에 걸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박 씨는 무언으로 긍정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교양 없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혼을 둘이서 하지 집안이랑 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이렇게 빠진 애한테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이 무슨 벼슬인가요? 네? 박 씨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 딸 울렸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시집살이를 시켜요. 나도 최서방 좀 괴롭혀 볼까요? 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품위는 지키시죠. 품위는 누가 없는지 여기서 사돈만 몰라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딸이 공부방을 차리든 PC방을 차리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두세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으니까. 박 씨는 거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박
박 씨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박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지 마세요. 기가 막혀서 소리를 치려다가 박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무식한 행동을 똑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내일 집에 와라. 박 씨는 옷을 단장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다시 우아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가요. 뭐야? 집안 망신만 시키는 저희는 이제 없는 셈 치세요. 어머니 말대로 더 이상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최민환, 박 씨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박 씨는 이내 신발을 신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후회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는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독서를 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보며 한숨만 쉬었죠. 정말 이대로 등지고 살 거야? 아이 갖는다고 했다며. 아이 가진 뒤에 다시 얘기해 보면 되잖아. 잘 달래서. 아니요. 처음부터 글러먹었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정말로 안 보게. 명절에도. 자신의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걔들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반년 넘게 아들과 단절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두 달 있다가 잘못을 빌 줄 알았는데 꽤나 오래 간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큰아들 말하는 거 맞아요. 지금? 어머, 모르셨어요? 그 학교 국어 선생님을 좀 알거든요. 한 달 전에 저도 우연히 들은 건데 어떻게 모르시지? 큰아들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에게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당장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학교 그만뒀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사업 시작했어요. 뭐야? 박 씨는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사업을 하겠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버려? 어머니, 요즘은 안정적인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직장 다녀서는 서서히 뒤처질 뿐이에요. 교사 월급만으로 애들 교육시키면서 살기도 힘들고요. 뒤처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월급은 그럴지 몰라도 교사라는 게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 노후요. 연금 조금 받는다고 나중에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이랑은 달라요. 뭐야? 돈보다도 중요한 걸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니? 어머니, 우리 집안이 설령 귀족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 때예요. 자부심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당장 학교로 돌아가. 이렇게 망신시킬 거니? 이럴 때 보면 민환이가 이해가 가요. 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준비 철저히 했어요. 위험한 일 아니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도 제 갈 길 갈 테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너마저 이럴 수가 있어? 아들과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에게 큰아들을 설득해보라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믿었던 큰며느리마저 박 씨를 배반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들인 탓이야. 박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과 연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임신이 결국 됐으니 이제는 박 씨와 제대로 얘기해 볼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여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결국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할 때까지도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가끔씩 통화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말이죠. 박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집 때문이지.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나무라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손주를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관심 없는 척 더욱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그저 작은 며느리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박 씨의 살에 돌을 던지고 전부 깨부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박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교육자 집안의 자부심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집 딸이 들어와서 아들들을 현혹시키고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 모든 화근이었죠. 자신은 그저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했다며 자신을 구시대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아들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겠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닫겠지. 박 씨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끝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